여러분, 한국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태극기나 무궁화, 아니면 한글 같은 것들이 생각나실 텐데요. 근데 이런 상징들이 그냥 예쁜 그림이나 글자가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한 나라의 정체성, 그리고 그 영혼이 담긴 아주 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글쎄요, 한 국가의 영혼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어쩌면 그 답은요, 그 나라가 스스로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여러 상징들 속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영혼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은 역시 이름부터 시작해야겠죠? 한국의 공식 이름, 대한민국. 여기에는 과연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그냥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국민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본 철학이 바로 이 네 글자에 꽉, 아주 꽉 담겨 있는 셈이죠. 이렇게 국민이 중심이라는 철학은 국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국기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국기는요, 그냥 보기 좋은 디자인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우주의 원리를 담아놓은 하나의 철학 지도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태극기입니다. 딱 보면 하얀 바탕에 가운데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내 모서리에 검은 막대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단순해 보이는 그림 속에 정말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우선 이 색깔부터 한번 볼게요. 이 전체를 감싸는 흰색 바탕은요, 밝고 순수하고 또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성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중앙의 태극 문양, 이게 바로 조화로운 우주 그 자체를 뜻합니다. 위쪽의 붉은 부분은 양으로 존귀함을, 아래쪽 파란 부분은 음으로 희망을 상징하는데요. 이 둘이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주 만물이 조화로 이루는 긍보 원률의 볼수를 모주노.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태극 문양을 내 모서리에서 딱 감싸고 있는 검은 막대들, 이걸 궤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또 의미가 깊어요. 각각 하늘, 땅, 물, 그리고 불을 상징합니다. 어때요?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죠. 이 네 가지가 서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면서 태극을 딱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야말로 조화의 철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태극기가 이렇게 우주의 조화를 노래한다면 이번에 만나볼 상징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바로 영원의 꽃입니다. 그 꽃의 이름은 무궁화입니다. 이름 뜻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다함이 없다. 그러니까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버텨온 우리 민족의 정신을 상징하는 거죠. 이 작은 꽃 한 송이에 그렇게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함이라는 게요,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궁화 나무 한 그루에서 여름 한철에만 꽃이 몇 송이나 피는지 아세요? 무려 2,000송이 가까이 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나의 꽃은 하루 만에 지지만 다음 날이면 또 다른 봉오리가 피어나는 거예요. 매일 지고 또 매일 새롭게 피어나는 그 모습이야말로 영원이라는 말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끈기와 인내의 상징이다 보니까 당연히 아주 중요한 곳에 쓰이겠죠?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문장이나 대통령 표창, 여러 훈장들의 무궁화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께 가장 익숙할 텐데 바로 우리 대한민국 여권 표지에도 이 무궁화가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주와의 조화, 그리고 끈질긴 생명력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 두 가지 정신을 하나로 묶어주는 마지막 핵심 상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을 향한 마음이에요. 모든 백성을 위한 글자, 한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1443년,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문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설명하는 책,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도 편해죠. 모두가 그를 알아야 한다는 이 위대한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어서요. 유네스코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애쓴 공로자에게 주는 상 이름이 바로 세종대왕 문해상일 정도입니다.
그럼 한글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정말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글을 몰라 너무 힘들어하니 누구나 매일 쉽게 배우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자. 바로 이거였어요. 지식은 소수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나눠야 하는 한 위대한 군주의 깊은 공감이 담긴 목소리인 거죠. 한글이 정말 천재적인 문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원리에 있습니다. 자음, 그러니까 그, 는 같은 글자들은요, 소리를 낼 때 우리 혀나 입술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어요. 정말 과학적이죠? 그리고 모음, 아, 야 같은 글자들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둥근 하늘과 평평한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만들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철학적인 문자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깊은 철학을 담은 상징들이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남아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인들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태극기는 정말 한국인들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합니다.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외쳤던 3월 1일, 3.1절,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는 6월 6일 현충일, 그리고 드디어 해방을 맞았던 8월 15일 광복절까지. 이런 중요한 날들에는 어김없이 태극기가 나부끼죠. 심지어 우리 글, 한글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10월 9일 한글날에도 태극기를 답니다.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의 표현이겠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기를 향해 예를 표할 때가 있죠.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차렷 자세로 똑바로 서서 국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바로 심장이 뛰는 그곳에 가만히 얹는 거죠. 그리고 다 함께 나라를 향한 마음을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 이렇게 맹세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우주와 조화를 이루려는 마음,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끈기, 그리고 지식을 모든 사람과 나누려는 정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한민국의 상징들은 바로 이 세 가지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철학을 품고 있는 나라의 영혼은 과연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까요? 어쩌면 그 답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